예,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회장을 맡고 있던 유세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맥스 레케이션을 할 건데요. 이게 원래는 상당히 물리적인 주제인데 이 앞에 청중 중에 물리학과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물리적인 주제인데 오늘의 토픽은 뭐냐면 물리적인 주제를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디퍼런셜 폼을 이용해서 조금 써보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미나가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자,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미분기하를 모른다. 수강 중이다. 전전? 빠져나갈 수 없어. 전전. 자, 엑셀 이퀘이션부터 합시다. 이 엑셀 이퀘이션은 되게 중요한 방정식이에요. 물리에 지금 소위 말하는 표준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힘 네 가지가 있죠. 어,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 다음에 강력, 양력.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는 수학 재미나잖아요? 이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봅시다. 중력은, 우리 중력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뉴턴이요. 아인슈타인을 시작합시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미분기하를 들고 이거를 거의 일반을 많이 해놨어요. 처음에는 스페셜 렐러티비티는,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거는 이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로 많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한 케이스는 뭐 사실 조금 더 제너럴하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리마니안 기하학으로 많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하학은 여러 가지 뭐 PD로도 많이 풀고 하지만 이거는 약간 퀀텀 사이드로 많이 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수적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소위 말하는 대수기하나 이런 데서 좀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기하적으로도 물론 다룰 수 있고요. 뭐 오늘의 목표는 이거를 기하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가장 큰 우리의 목표 무엇이냐면은 이거를 하나의 힘으로 쓰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의 원리로. 그래서 강력이랑 양력은 이 전자기력으로 많이 포함이 되고 이거로 언어로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력의 경우에는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거 두 개가 잘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뭐 되게 대표적인 예시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거운 거라서 상대성 이론이 맞아야 되는데 또 되게 한데 모여 있고 양자여서 이것도 맞아야 되고 양자역학도 맞아야 되고 하는데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옛날이고요. 최근 그 옛날인데 이 중력을 이거를 이제 3차원 매듭이론을 이용해서 이거를 전자기장에 같이 묶어 놓으면 하나의 힘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하나의 원리로 쓰기도 하는 이제 토큰 이론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대수기하에서 많이 하죠. 슈퍼스트링 이런 거로. 아무튼 되게 지금 표준 모형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네 가지를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로 줄여서 봤을 때 오늘의 토픽인 이 전자기하학을 좀 다룰 거고요.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정식이 맥스웰 이퀘이션이에요. 혹시 이 맥스웰 이퀘이션 뜻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줄 한 줄. 자, 전전. 장애법칙. 자, 사실 저는 이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써놨는데, 그냥 이 B는 자기장이고요. E는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그 다음에 요거는 전하 밀도, 그리고 요거는 뭐 전류 밀도 약간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뭐 커런트 덴시티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이제 언어들은 사실 지금 봤을 때는 3차원 공간에서 하고 있죠. 3차원 공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이나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편미분들을 이용을 해서. 근데 오늘의 목표, 디퍼런셜 폼을 이용해서 이 네 줄을 두 줄로 만들자. 이 두 줄을 어디서 할 거? 이 두 줄로 만들 건데 얘네는 Rn 뭐 조금 확장해 볼까요? Rn도 아니라 그냥 어떤 되게 잘 모르는 스페이스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우주 모양 어떤 모양인가요? 우주 모양 뭐 유클리디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우리 고등학교 때 하면은 이런 거 하잖아요. 우주 모양 뭐 평탄한 우주, 닫힌 우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열린 우주 막 이런 거 하는데 이 우주 모양 모른단 말이에요. 우주 모양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에서 하는 미분 같은 게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특성을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건 무시하면 안 되죠. 이 공간의 특성을 좀 덜 받게 이거를 식을 바꾸자라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되게 간단한 케이스부터 합시다. 사실 이제 썸네일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되게 파동처럼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어떻게 왜 파동인지 한번 유도는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PD로도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공을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은 얘랑 얘는 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좀 관찰을 좀 하나 해봅시다. 자, 어떤 관찰을 해볼 거냐면 B 자리에 2를 넣고 이 자리에 뭐야? B를 넣어봅시다. 네? 이거 0. 어디야? 그 지금 진공 자료인데 보지 않아서 유효한지 얘기하지 않아도 뭐 그냥 하면 되죠? 네,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거를 조금 바꿔봤다고 생각을 하면 이 두 식이 이렇게 쌍으로 봤을 때 대충 시메트릭해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약간 이제 뭐 듀얼리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희망사항,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전기장이랑 자기장이랑 연관이 있다. 이런 건 알고 있죠? 뭐, 자, 그 법칙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아니면은 패러데이 법칙 같은 거로
자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솔레노이드도 왔다 갔다 하면 전기장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조금 여기서 좀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방에 써보자는 얘기예요. 네.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 파트하고 호수 파트하고 따로따로 쓰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연관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고, 그냥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컬을 한번 칠해봅시다. 그럼 이 컬을 칠하면, 자, 얘는 어디 갔어? 얘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거 두 개는 컴퓨터 합니다. 계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어, 합시다. 요거는 아이덴티티를 또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라플라시안 이용하면은 이거 두 개가 같아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진공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건 0이라서, 자, 전기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 방정식 있죠? 웨이브 이퀘이션. 요거.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장도 파동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이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컴플렉스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썸네일에 나오는 그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쪽으로 전기장에 가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활동의 형태가 되는. 물론 이제 꼭 사인파는 아니에요. 그냥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가 사인파니까 사인파라고 그린 건데, 사인파로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이기 때문에 파동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이 엡실론이라는 파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빛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런 의미를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하나 더 짚고 갑시다. 그러면은 이 맥스웰 이퀘이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빛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자기파를 다루는 거니까 빛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빛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 잠깐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근데 이 진공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진공이 아닌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진공이 아닌 공간 이게 0이 아니면 이 방정식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엡실론을 그대로 이용을 해봅시다.
C론을 그대로 이용을 하되 여기를 이렇게 쓰고 A를 씁시다. 근데 이 로어는 일렉트릭 전기에 관련된 거랑 자기에 관련된 게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에 관련된 거랑 이거 허수입니다. 이거. 자기에 관련 자기에 관련된 게 있겠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다시 풀어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자, 전기 파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나오고 자, 근데 문제는 여기거든요. 이거 제가 뜻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이제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런 게 자기 홀극이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물리적인 의미는 잘 몰라요. 근데 자기 홀극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약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자석을 NS극이 있으면 자, 전기는 플러스가 따로 있고 마이너스가 있지만 자석은 NS를 뽀개도 다시 NS, NS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N만 있거나 S만 있거나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서 반드시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정한 로랑 J는 필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수능 공부를 하면서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사실 이런 거는 없는데 우주로 관점에서는 또 이런 걸 또 찾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우주에 옛날에 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저런 걸 찾으면 뭐 근거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다시 돌아갈 거냐면 아인슈타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어떤 거를 바탕으로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역학에서는 갈릴레이 변환을 주로 다뤘었는데, 갈릴레이 변환을 통해서 프레임을 바꿨고, 그 다음에 이 전자기에 대해서 이 중요한 맥스웰 이퀘이션이 나왔는데, 자, 갈릴레이 변환을 통해서는 맥스웰 이퀘이션이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 갈릴레이 변환 뭔지 얘기는 안 할 건데,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맥스웰 이퀘이션을 만족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어떤 좌표계 변화를 하더라도 맥스웰 이퀘이션은 만족을 하게. 그게 이제 로런츠 변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로런츠 변화는 무엇이냐? 자,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떤 우주선 안에 타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좌표계들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위로. 네, 그러니까 저라고 생각합시다. 자, 뭐 K로 갑시다. K는 저쪽,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K가 저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은 또 다르게 기술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표현해 놓은 게 제가 이거를 하도 많아서 써놨는데 아이고 맞아. 아, 있읍시다 이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V를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겠죠. 이렇게 두고 사인 하이퍼볼릭. 자, 이거 하이퍼볼릭 보면은 우리 뭘 쓸 수 있을까요? 자, 기하학일반 들었던 사람이랑 이제 듣는 사람 생각해 보면은 요거 이런 거 보면은 약간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랑 좀 관련 있겠다라는 생각 들죠?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랑 관련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얘는 왜 냅뒀냐? 뭐 이렇게 제가 보는 방향으로 보면 이거 얼마든지 기저 변환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베이시스 체인지 해주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무시합시다. 가볍게 간단한 예시로 볼 거니까. 자, 그러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알았고 이 아인슈타인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러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하다라는 것도 거의 뭐 물리에 이런 말인지 모르겠지만 공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기억해달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 맥스웰 이퀘이션은 빛을 기술하는 방정식이라고 써놨죠. 그럼 얘네도 이 맥스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되는 자기장, 전기장, 전류 전화 이런 것도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얘네들도 맥스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놓은 게 제가 이거 열심히 써놓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계산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 이게 어디서 계산하든 간에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표현해낼 수 있는 거를 좀 도구를 만들자라는 목표에서 하는 게 사실은 뭐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런 거로 조금 모티베이션처럼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리마크처럼 있는 게 자, 이것도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은 하다 보면은 전류랑 전화랑 관련이 있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냥 어떤 특정한 게 하나 있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나오는 거라고 얘네 둘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도 자기장으로서 전기장을 유도했고 앙페르 법칙으로 전기장으로 자기장을 유도하듯이 그냥 얘네들도 어떤 하나가 있는데 어떤 현상으로 봤을 때는 얘고 어떤 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D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세미나 전에 디퍼런셜 폼은 읽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폼만 잠깐 설명을 하고 디퍼런셜 폼은 설명하지 않을 건데
원폼 하기 전에 우리가 미적분 2대로 들어가 봅시다. 미적분학 2때 가면은 처음에 배우는 게 벡터 배우고 그 다음에 편미분을 먼저 배우는데 그때 이용하면서 하는 게 방향도 함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그때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으면 이 V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는지를 표현을 해주잖아요. 이거 우리 내적으로 썼죠. 자, 그러면 요거에 조금 집중을 해봅시다. 이거의 기하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거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레디언트의 기하적 의미 해석하시는 분? 예? 아, 못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제일 많이 변하는 방향. 또, 뭐 이제 레벨셋의 노멀 방향 뭐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방향도 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V를 넣었을 때 얘가 그 방향으로 얼마나 바뀌는지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그레디언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도 함수를 조금 트래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냥 DD라고 쓸게요.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을 해봅시다. 얘 자체를 함수로 보고 V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V를 받아서 내적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의미를 조금 살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가 그럼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리니어한 것들이 있죠. 얘랑 참고로 이 음, G는 R에서 스무드한 R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함수입니다. 대신에 스무드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벡터들이잖아요. 조금 캐릭터라이제이션 해봅시다. 벡터를 받아서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어떤 포인트에서 하는지를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놓고 어디 갔어? 여기다가 놓고 이걸 전피에 대해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 P를 받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V를 받아서 실수를 내줄 수 있는 함수긴 한데 어떤 걸 주냐면 전피를 전피에 대해서 실수값을 내보내는 이런 함수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번 더 합시다. 자, 얘를 음, 음, 이렇게까지 보내는 함수겠죠. P를 대입을 하면은 R까지 가니까 이거를 조금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일단 대충 써놓고 자 그러면 이런 함수들을 오메가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메가에 대해서도 리니어하게 되겠죠.
되겠죠가 아니라 이제 이걸 리니어하는 게 만족을 한다고 합시다. 아, 이거 오메가고요. 이건 W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던 리니어한 성질들은 다 유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여기서 F를 하나 뽑아오면 요거를 계산을 할 건데 이거를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뭐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전미분 이런 거, 뭐 dx 뭐 이런 거. 얘도 사실은 여기 이제 V가 들어가야겠죠. V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미분기하 때 배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러면 V 방향으로 F의 방향도 함수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리니어한 거 만족하고, 그죠? 왜냐면 이거 조금 GV F인데 G, D, F 이잖아요. 리니어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리니어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함수들을 원폼이라고 합시다. 뭐 사실 원폼 정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되게 약하게 써놓은 건데 자, 그러면 이 원폼들을 모아놓은 공간을 그러니까 M 위에서 원폼들을 모아놓은 공간을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얘는 사실 알아들을 뿐만 알아들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C 인피니 모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링이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가 되는 스무드한 함수들을 개수로 갖는 모듈이 돼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건 아니니까 넘어갈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탄젠트 벡터라는 것들을 조금 예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V들 넣었잖아요. 지우고 이 V 방향으로 방향도 함수를 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배우는 미분기하 책에 나오는 정의는 그게 아니지만 잠깐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 정리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VI는 이제 V의 뭐 I 번째 컴포넌트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살짝 바꿔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도 사실 표기를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다네요. 그죠? 그러면 V를 요거에 대응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러겠죠? 이거에 대응을 시키면 자, 얘는 이거는 코에피션트고 이거는 기조로 봤을 때
이 V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P점에서 V들을 모아놓으면 얘네들의 이런 식으로 다 쓰이겠죠. 코에피션트와 이거의 합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기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네를 모아놓은 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그러니까 이건 기저고 얘로 스팬이 되는 애들을 이제 점 P에서 M에 있는 점 P에서 모아놓은 탄젠트 벡터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TPM이라고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탄젠트 벡터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이 한 점 P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미지긴 한데 요 벡터 대신에 이런 편미분들이 이 벡터 하나가 저런 편미분들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조금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한 점에 편미분 오퍼레이터 자체가 다 붙어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V를 줬을 때 이 F가 어느 방향 얼마만큼 바뀌는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가 될 거고. 자,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 배웠으면 우리 그 다음에 배우는 거 뭐 있죠? 듀얼 벡터 스페이스 다 배워야 되겠죠. 우리 이거 PM 스타. 이건 뭘까요? PP를 넣었을 때 스칼라로 보내주는데 얘네가 리니어한 애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폼을 했잖아요. 어디 갔냐? 음. 이게 원폼이라면 V를 넣었을 때 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피에서 V를 넣었을 때 V 방향으로 얘를 방향도 함수를 구했으니까 요거 그냥 오메가라고 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 정의를 하고 전피에서의 방향도 함수라고 정의를 합시다.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원폼들은 듀얼이에요. 오케이? 그럼 어떤 V 하나 정해지면 이거를 듀얼이 되는 원폼을 하나 정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저에 맞게 계산을 해야 프로듀커스 델타가 이렇게 얼마든지 잡을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이 듀얼 개념을 이용을 할 건데 이 지저분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어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공간 둘이 있어요. 이걸 맵을 P가 이어줘요. 그러면 점 P에서 갖고 있는 탄젠트 벡터들도 바꿔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탄젠트 벡터들을 옮겨주는 맵을 하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이 맵의 또 듀얼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의 코탄젠트들을 옮겨주는 맵도 하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보이나 근데? 카메라 저기 있네. 이따 써야겠다.
자, 이거랑 교월이 되는 이런 맵이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 풀백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하나만 들자면, 이렇게 주면, 자, V를 하나 넣어야겠죠? 이 V를 보낸 거에 코탄젠트가 되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 익스트리얼 데리베티브 아시죠? 제가 디퍼런셜 분명히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뭐 모르겠으면 이거를 그냥 미분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있고 뭐 P폼을 약간 이렇게 쓰기로 했죠. 이거 P 플러스 1을 올려주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아, F를 n에서 r로 가는 스무드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df는 이런 코탄젠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 풀백을 해봅시다. 이걸 풀백을 해오면 위에 하나 달아둡시다.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얘랑 얘가 바뀝니다. 자, 여기 카테고리 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이 방향이 D고 이게 풀백 맵이면 이렇게 바이오그램 돌죠? 그래서 내추럴리티가 있죠? 내추럴리티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할 때 M에서 우리가 미분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오픈 네이버 오픈셋이 필요해요. 이 오픈셋에 어떤 코딩 어떤 좌표를 주더라도 상관없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유분기하 책을 조금 찾아보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게 지표용을 비즈니스 때. 그럼 무슨 뜻이, 이 내추럴리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지저분한 이 계산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계산이 잘 되는 거 잡으면 이런 거 필요 없이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이 계산이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M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RN처럼 생긴 게 아니니까 어떻게 생기든 어떤 M이든 우리가 잘 잡아서 계산만 해주면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 내추럴리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그런 의미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준비는 다 됐고 갑시다.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저거를 줄이러 갈 겁니다. 자, 저기 맥스 에듀케이션에 첫 줄을 보면은 B의 다이버전스도 0이고 그 밑에 있는 줄도 0이고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B가 몇 폼이었는 뭐 P폼인데 그 P가 몇이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로 할 수 있는 거 연산 뭐가 있죠? 그레디언트가 있고 펄이 있고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자, 요거 하나는 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그냥 아까 설명을 해봤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이 그레디언트로 자, 실수값을 벡터로 바꾸고 벡터도 약간 연산을 바꾸고 얘는 다시 떨어지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D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써보자라는 얘기예요. 얘는 뭐냐면 R 디퍼런셜 폼 무슨 얘기냐면 요게 하나 있으면 원폼이고요. 두 개 있으면 투폼인 것처럼 이제 쭉쭉 있어서 K가 있으면 K폼이 되게. 그러면 요거 하나는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회장님이 올려주신 링크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끼리는 연관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들을 그냥 한 방에 다 D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거를 잘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예, N.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뭐 돌아가서 스토크스 정리랑 그림 정리 같은 거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항상 뭘 썼죠? 막 발산 정리 이런 거 쓰면 투폼을 쓰리폼으로 바꾸고 뭐 거꾸로 원폼을 투폼으로 바꿔서 계산하고 투폼을 원폼으로 다시 거꾸로 계산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음? 그러면 어떤 n폼이 잠깐 지웁시다. 어떤 n폼이 n-1폼의 디퍼런셜 폼일 수도 있고요. 아까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거를 클로즈드라고 하고 이런 걸 이그젝트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그젝트는 무조건 클로즈드 되겠죠? 왜냐면 D 두 개 있으면은 0으로 죽으니까. 그래서 이 클로즈드를 이그젝트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뜻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룹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유명한 드랑포몰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드랑포몰로지는
싱귤러 코 호몰로지에서 실수가 계속 붙어 있으면 드랑크 호몰로지랑 아이소몰픽합니다. 이건 뭐 카테고리 하시거나 호몰로지컬 알제브라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자, 이걸 왜 했냐면 여기까지는 호몰로지 얘기니까 지우고 참고로 이건 언제 되냐? 이거는 심플리 커넥티드일 때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스토크스성이랑 그린 정리랑 항상 붙어있는 조건이 뭐였냐면 심플리 커넥티드면 그게 된다라고 써 있어요. 이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심플리 커넥티드입니다. 사람이지만 제가 학부 때문에 학부 4년 내내 목표가 저거였는데 이 그린 스토크스 정리의 심플리 커넥티드는 왜 필요하냐? 다 목표였는데 졸업 직전에 그 꿈을 이루고 졸업을 했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바이버넌스니까 3폼이 되겠죠. 3폼이 될 거면은 B는 몇 폼이면 될까요? 2폼이면 되겠죠. 그래서 폼을 씁시다. 그 다음 요거는 컬이니까 2폼이 되고 얘는 되는 거 2폼이죠. 2폼이고 컬이면 2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E는 1폼이겠죠. 오케이?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갖고 있던 시공간 정확하게는 이거에 대해서 예를 하나 정해 줄 건데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의를 해서 잘 되기 때문에 정의를 한 것 같고 얘를 이름을 이제 일렉트로머그네틱 필드라고 하더라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물리학과 분들 찾아서 이게 뭔데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다 넣고 잘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매트릭스 미리 써놨는데 이 F라고 쓰지 말고 G라고 씁시다. 이 U랑 V 인덱스에 대해서 이 매트릭스에 있는 그 열과 행 그에 있는 애들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거 그냥 계산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누가 계산 하나 해주면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U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뒤집은 게 하나 있겠죠. 근데 믹스리 알제브라는 뒤집으면은 안티커뮤테이티브니까 음수 하나 붙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 2, 1, 2 얘랑 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x에 dx1, dx2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쭉 쓸 수 있겠죠.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쭉 다 더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B랑 E에 대해서 쭉 다 더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싶으냐면 F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미분이 아니라 이제 디퍼런셜
만들어 봅시다. 그걸 엑스트라 데리비티브를 때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공간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폼들을 이거 그냥 적당한 인덱스에 대해서 그냥 리니어 컨베니션 했다라는 그냥 기호예요. 얘를 시간에 대해서 아니 공간에 대해서 취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X I라고 주죠. 예? 네 번째 줄에 I, 이 I라고.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음.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DB는 아까 이거 쭉 다 쓰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디퍼런셜 폼은 아까 우리 뭐 코탄젠트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 베이시스만큼 다 독립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독립이니까 아이고 얘는 아니긴 한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이 전체가 0이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를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였잖아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 식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대충 형태로만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0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냐면 이 두 줄을 한 방에 역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끝낸다. 네. 아,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 F를 하나 정의를 해놓고 특분과 오품 이런 걸 이용해서 정의를 해놓고 이 0을 만족시키려면 이걸 얘가 다루는 것들. 됐죠? 몇 시간이었지? 아, 한 시간 한 것 같은데. 시간. 쉬었다 할까요? 어? 있어요. 이거 해야죠. 아니,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 정의하기 시작해야 돼요. 빠르게 20분 만에 20분? 10분 동안 10분? 10분만 그래서 20. 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놓치는 사람 두고 갑니다. 자, 리마니안 매트릭이라는 거 줄 거예요. 어떻게 줄 거냐면 전피에서 탄젠트 벡터 두 개를 줘서 정확하게 이제 세미 리마니안이에요. R을 받으면은 세미 리마니안이에요. 이런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이런 거를 세미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주면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할 거예요. 그냥 매트릭은 사실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렇게 줄 거고 얘가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아이린이고요. 그다음에 시메트릭이어야 되고요. 넌 디저네리시여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올, 올, VP. 그러면 얘가 반드시 0이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 뭐, 세미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리마니안을 주면은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리만 계약을 쓸 수 있어요. 이 리만 계약에서 배우는 많은 정보를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커버처나 이런 것도 갖다 쓸 수 있겠죠. 다음에 매트릭을 어떻게 줄 거냐면 로런츠 매트릭을 하나 줄게요. 얘는 슈도 리마니안이 될 거, 그러니까 세미 리마니안이 될 거고요. 어떻게 줄 거냐면 자, 어디서 줄 거냐면은 공간이고요. 시간입니다. 시공간에서 줄 건데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도어를 하나 먼저 주고 뒤에서는 그냥 리마니안으로 줄 거예요.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이거 텐서가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저마다 계산을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 건데 이렇게 쓸 거고 이거를 인덱스를 위에 쓰는 거는 이거에 인버스에 이 U랑 V 번째 컴포넌트 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정의할 거냐면 또 폼들 간에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할 거거든요. 자, V랑 얘네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폼들 간의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아, 얘네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그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그냥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다 놓고 곱하고 더하고 아인슈타인 컨벤션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15분 만에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피폼들끼리 하면 계산 어떻게 하냐면 기저들만 하면 디퍼런셜 폼을 이용했을 때 사람들이 잘안 돼. 아, 그래요. 기저들은 디터미넌트가 되는데 기저들의 디터미넌트가 되는데 이런 거 놓고 계산한 것들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디터미넌트 구하면 이거를 외적어를 이렇게 정의합시다. 사실 이제 뭐 볼륨 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정의할 수 있냐면 포치스타라는 거를 정의를 할 거예요. 포치스타는 뭐냐면 지금은 좀 급하니까 말할게요. 그 N디멘션에서 P폼을 받아서 M-P폼으로 보내는 오퍼레이터거든요. 자, M은 N디멘션
오리엔터블 세미 리마니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가 아까 준 것처럼 있어요. 그럼 호치스타는 P를 받아서 N-P로 가는 이런 오퍼레이터인데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그리고 볼륨을 곱해준 거로 만족을 하게. 이 볼륨은 뭐냐면 루런치언이니까 한 방에 쓸게요. 엠폼도 그냥 쭉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이상한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좀 덜 이상한가요? 접근할 때 어떤 거 막 뭐 좌표 변환하면은 야코비안 곱하고 그 다음에 dx1, dx2, dx3만 쭉 가잖아요. 그냥 그 파트만 따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볼륨을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걸 볼륨 폼이라고 하거든요. 빨리 갑시다. 다들 표정이 배고파 약간 이러고 째려보고 있어서 그 다음에 예시를 조금 예시가 아니라 디파인을 합시다. 지금 n이 3인 경우에 대해서 할 건데 뭐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X, Y, Z 없는 거로 그냥 쭉 보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더로 쭉 주고 그렇게 쓰겠다는 뜻이에요. 네, 궁금한 거. 예. N이 4이고 이제 DY, DZ, DT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바뀔 수도 있나요? 또 DY, DZ끼리? 이거요. 이거. DY, DZ. 국룰로 씁시다. 아, 오케이. 응. 네, 오더가 있어서. 아, 되게 달렸더니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F, 이거 G였죠? 여기다가 스타치 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스타치 하면 음, 이렇게 되거든요. 살짝 비교를 해봅시다. 이 아이가 마이너스 BI로 가고 이 아이는 EI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스타를 취하면 저게 그냥 바뀌어버려요. 아까 우리가 맨 앞에 전자기학 했을 때 에슐론 같은 거 잡고 했을 때처럼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J, 이 투범, 모범인데 일단은 갑시다. J를 이렇게 쓰면 새로운 J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저 로랑 같이 한 번에 쓰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정해줬던 매트릭을 이용을 하면 루런치안 그러면 얘는 사실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면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서부터 한 번만 계산하고 끝낼게요. 아, F 스타. 네, F 스타입니다. 스타 F는 공간 방향으로. 아, 네. 그런데 좀 이상한데. 네. 어디야? 스타 정식자의 이거 그죠, 이거. 스타 조회전. 이거요?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이라서 4개라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아, 그리고 그러니까 F가 투폼, F가 투폼, 그러니까 어 다음에 주의를 한번 일단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뭐가 얘랑 얘를 바꿀 건데 살짝 먼저 써놓고 갈게요. 공간 방향에 대해서만 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음이 급한 것 같지. 이렇게 되고 이걸 스타를 한번 더 칠해 봅시다. 이건 한번 차근차근히 계산 따라가 보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 파트가 딱 이게 돼야 되고 이 파트가 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이 두 방정식을 디퍼런셜 폼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디퍼런셜 폼과 호치 스타를 이용을 해서 한 방에 또 쓸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방정식을 디퍼런셜 폼을 이용을 해서 두 가지로 쓸 수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여기서부터였지만 안 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게이지 이론이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게이지 테오리는 뭐냐면 수학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이 맥스웰 이퀘이션은 게이지 시어리 관점에서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요 하나에 대해서 한 포인트에서 여기 이제 U1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U1이 달려 있어서 U1이 매니폴드에 이제 액트를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맥스웰 이퀘이션은. 자, 이거 궁금하신 분은 저랑 같이 게이지 이론 공부하러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끝입니다. 되게 마지막에 급하게 달렸는데 뭐 궁금하신 분은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